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언급되는 특히나 오늘 나오시는 이분과 함께 나누는 종목은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종목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체크해보죠. 맛있는 거네요. 양돈업종 성수기 임박. 지금 담아볼 종목은 무엇인가? 최근에 돈육 선물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전일 이제 금요일 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2019년도 이제 6월달 돈육 선물 가격이 지금 파운드당 86센트로 어떻게 보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3.5% 정도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3.5%가 상승했고 금요일에도 3.6% 정도가 상승하면서 가파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에 이제 투자자들이 베팅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국에서 지난해 8월 달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됐었는데 네. 그런 그 이유들 때문에 중국에서 살처분되는 그 돼지의 숫자가 지금 100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에 그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양이 이제 1,700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100만 마리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숫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서 돼지고기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많은 공급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물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 이슈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돼지들에게 어느 정도 위협적인 건지 짚어볼까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돼지 콜레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008년도 이후서부터는 돼지 콜레라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병에 걸리게 되면은 대부분이 지금 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 31개 성이 있는데 그중에 28개까지 확산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몽골이라든지 지금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돼지 고기와 관련된 그런 그 공급량은 중국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에 있는 그 최대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무이안 푸드스토프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9%대 상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에 먼저 이렇게 선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되네요. 사실 우리 식탁에 일주일에 대표님은 몇 번 정도 돼지고기 걸러오시나요?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그 1인당 그 돼지고기 소비량이 지금 28kg 정도 1년에 소비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일주일에 한 적어도 3번 이상은 돼지고기 무언가를 먹는데 걱정되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돼지들에게도 이런 게 또 옮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또 막 머리를 돌려서 그럼 돼지가 말고 닭을 먹으면 또 닭 관련주를 관심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요. 너무 단순한가요? 아니요,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돼지고기가 제일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돼지고기의 그런 그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국내 양돈업계에는 어떻게 보면 또 수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그 돼지고기가 국내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베리코라는 그 스페인산 도토리 먹인 그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돼지고기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해외산 점유율이 33%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가들이 상당히 요즘에 좀 안 좋은데 수입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입 물량이 왜 늘어나냐면 지금 중국에서 그 원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미중 간의 그런 갈등들 때문에 지금 미국산의 그 돼지고기 관세가 원래는 12%에서 62%까지 지금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하반기에 뭐 돼지고기가 무조건 필요로 하고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한정적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전염병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캐나다산 그리고 그 유럽 연합에서 수출하는 것들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산의 수요가 뭐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미국산의 돼지고기들이 앞으로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관세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달까지 그 돼지고기 가격이 첫 주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부터 좀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4월 달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돼지고기 소비에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4월부터 8월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고 본다면 해당 업체들의 주가들도 뭐 수혜를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양돈 업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요. 종목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지금 그 우리손 FNG라는 업체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이제 정식으로 양돈업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300여 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3개 업체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하림의 자회사인 이제 선진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그 시가총액이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 그룹의 그 팜스토리라든지 우리손 FNG 같은 업체가 이제 그 돼지고기 관련된 업체로 지금 그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우리손 FNG에 대해서 그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뭐 지난해 영업이익률만 따지더라도 뭐 그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8.6% 정도 기록을 했는데 선지는 3.8% 그리고 팜스토리는 2.1%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얼마나 수혜를 보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선진이라든지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료 매출이라든지 가금류 매출 그러니까 닭과 관련된 매출들이 일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료 매출이 그 선진 같은 경우에는 30%가량이 되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40%가량 되기 때문에 순수 양돈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뭐 우리손 FNG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수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잠정 실적이 다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이익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지금 5배 언더 수준입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은 해당 업체들이 이제 3개 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손 FNG가 좀 더 그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리서치 아름에서 오늘 아침에 이 관련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보고서가요. 그러고 나면 그날 종목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대표님이 저희 시간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보면 지금 11% 올라요. 저희 방송 이후에 리포트를 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매주 이제 그 월요일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장이 시작하기 전에 원래 증권사들도 다 그렇게 홈페이지에 미리 공시하는 게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제도권의 그런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공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괜히 그냥 아쉬워서요. 네. 저희 시간대 사실 대표님의 리포트는 진즉에 아침부터 나와 있고 저희가 오후 시간대다 보니까 대표님 이 시간에 모셨는데 항상 그 리포트에 반응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우리손 FNG 지금 오늘장 11% 오르는데 가격 네. 저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019년도 예상 매출액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5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500억 원 수준으로 기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입산 쇠고기들이 좀 물리듯이 들어오면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슈였었고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해 2월 달까지 춘절을 앞두고 가격이 또 많이 빠지는 현상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업체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돼지고기의 양들이 지금 이미 춘절을 앞두고 그 이런 열병들이 도질까봐 감염 전에 미리 도축해 놓은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2월 달에 바닥을 친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지금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있는 돼지고기 가격도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영업이익 5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으로 400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업체의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때문에 PER 뭐 3배, 4배 정도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에는 이제 3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8월 달에 있을 그런 성수기를까지 이렇게 좀 길게 보신다면 뭐 주가 흐름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선 FNG 조금은 긴 시각으로 놓고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생활에 익숙하지만 종목명 자체는 조금 낯설었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관심 종목에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